여러분들도 혹시 가족 때문에 황당한 일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살다 보면 남들한테 말도 못하고 속앓이 하는 일들은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겪어보니 가장 속 썩이는 건 남이 아니라 가족이다 싶더라고요. 가족이다 보니 연을 쉽게 끊어낼 수도 없는데 섭섭한 일은 더 많다 보니 가족 간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가족들 때문에 속 터지고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도 내 얼굴에 침 뱉기 같아서 어디 가서 말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익명의 자리를 빌려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전해볼까 합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대학 졸업 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저희 남편을 만났어요.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3년 정도 연애를 했던 저희는 30 초반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갑내기 부부였기에 유독 잘 통했던 저희는 결혼을 한 뒤에도 별탈 없이 결혼 생활을 유지했죠. 엄청나게 금슬 좋은 부부는 아니었지만 친구처럼 적당히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정답기도 한 보통의 부부였습니다. 시부모님도 그저 평범한 시부모님이라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은 안 하셔도 무리한 시집살이를 시키시거나 크게 힘들게 하시는 분들은 아니셨죠. 그런 저희 집안의 가장 특이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형님이었어요. 돈 많은 친정 덕분에 평생 아쉬울 것 없이 살아온 형님은 늘 여유 있었고 뭐 하나 모자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여유로움 때문이었는지 별다른 걱정 없이 살아서 그런지 성격도 조금 쿨하고 뒤끝없어 보이는 그런 스타일이었죠. 결혼할 때 아주버님 대신 집을 해오셨던 형님이라 시부모님도 그런 형님을 조금은 어려워하셨어요. 그래서 형님은 시댁에 오더라도 선 하나 까딱하는 법이 없으셨지만 그에 비해 저는 괜히 시댁이라고 시키지 않아도 눈치를 보곤 했어요. 저는 시집 올 때 크게 해온 것도 없었고 형님처럼 친정이 넉넉한 편도 아니라서 손 하나 까딱 안 할 수가 없었거든요. 적당히 시부모님 눈치 보고 비위 맞춰드리고 며느리 노릇도 알아서 잘 해야 했죠. 그래서 가끔 보면 쉬는 형님 대신 혼자 일하는 제가 시댁 도우미로 온 건지 며느리인지 싶었지만 돈으로 며느리돌이 하시는 형님과 달리 저는 몸으로 때워야 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그런 형님 팔자는 참 편하고 부럽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형님에게도 딱 하나 아쉬운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걸 가진 형님이 가지지 못한 유일한 하나는 다름 아닌 아들이었어요. 저보다 먼저 시집 오셔서 일찍이 출산도 하셨던 형님은 그 사이 제가 아들 둘을 낳을 동안 딸만 셋을 낳으셨습니다. 딸을 셋씩이나 낳으신 것도 전부 아들 하나 가져보겠다고 그러셨던 거죠. 제가 듣기로도 형님이 그동안 아들 하나 낳겠다고 별별 일을 다 하셨다고 들었어요. 온갖 미신에 시술에 한의원에서 아들 낳는 약이라며 보약도 몇 채 지어먹고 아들 낳는데 좋다고 삼시세끼 고기만 먹고 사신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여자인 제가 봐도 진짜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노력을 하셨는데도 형님은 아들을 낳지 못하셨습니다. 반면에 저는 첫째를 아들을 낳고서 둘째는 딸을 바랬는데도 둘째까지 아들을 낳고 말았습니다. 내심 딸을 바라던 저희 부부라 조금 아쉬운 마음도 들었는데 시부모님은 아들이라 더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도 형님이 장남을 낳지 못하신 걸 아쉬워하셨죠. 그래, 수고했다. 네가 내 길을 다 살려주는구나. 근데 참 무슨 이런 일이 있는지 어찌 하나는 딸만 낳고 하나는 아들만 낳는다니? 너 이러다가 셋째도 아들인 거 아니냐? 이럴 거면 둘이 섞어서 낳았으면 딱 좋은 건데 말이야. 큰애는 아들 낳아보겠다고 그 고생을 하는데 참 안타깝구나. 어머니 말씀처럼 저도 형님이나 저나 반반이었으면 딱 좋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형님은 줄줄이 딸만 낳으셨는지
큰 기대를 하시고 낳은 셋째마저 딸이라는 소식에 무척 상심을 하신 듯 보였습니다. 늘 여유 있는 모습으로 웬만한 일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이 자식 문제 앞에서는 늘 전전긍긍 하시더라고요. 그게 저는 신기하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했어요. 제가 아들만 낳아서 그 심정을 잘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요즘 세상에 딸만 낳았다고 뭐 크게 흠도 아니잖아요. 물론 시댁에서는 내심 장손을 바라셨지만 형님 성격에 그런 소리 귀담아 들을 사람도 아니거든요. 근데 남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형님이 시댁에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친정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더 심했더라고요. 형님 친정이 남아 선호가 심하신 건지 그동안 위아래로 남자 형제들 귀에 눌려서 마음고생 좀 하셨던 모양이었어요. 게다가 딸이라고 재산 문제에도 차별을 하시면서 그마저도 아들 낳아오지 못하면 재산 물려줄 게 없다 하셨다더라고요. 저는 어른들이 친손자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그런 집에서는 외손자도 중요한가 보다며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형님은 그게 한이 되시는지 끝까지 아들 욕심을 버리지 못하셨어요. 그런 형님이 평범한 저를 유일하게 부러워하셨던 것도 바로 제 아들들이었죠. 딸이랑 아들은 역시 다른 것 같다면서 저희 아이들 볼 때마다 눈독 들이는 형님을 저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는지 형님은 그게 저희 남편 덕이라며 부러워하시더라고요. 동서는 좋겠어. 남편 덕분에 아들만 낳고 우리 남편은 관상에 아들이 없다네.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하기 전에 미리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어쩜 한 배에서 나온 형제가 오늘 그렇게 나눠지고 나왔는지.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내가 서방님을 만날 걸 그랬나 봐. 네? 무슨 그런 농담을 하세요. 내 말은 동서 부럽다 이거지. 제가 아들만 낳은 게 전부 아들복 타고난 저희 남편 덕분이라며 형님은 그런 짓궂은 농담을 종종 하곤 하셨어요. 무슨 그런 소리를 하나 싶었지만 저도 그냥 농담이라 생각하고 넘겼었죠. 그러던 어느 날 형님이 저를 붙잡고 기니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늘 뭔가를 부탁하는 건 저였기에 형님 같은 사람이 나한테 달리 부탁할 게 뭐가 있을까 싶어서 그게 왠지 뿌듯하기도 하고 형님이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실지 무척 궁금했어요. 그렇게 형님과 따로 단둘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된 저는 상상도 못한 이야기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를 따로 보자고까지 하시고 무슨 일이세요, 형님? 내가 동서한테 기니 부탁할 게 있어서 말이야. 부탁이요? 진짜요? 살다 보니 형님이 저한테 부탁 같은 걸 하시는 날도 오네요. 서로 돕고 사는 게 동서지간 아니겠어? 그래서 내가 부탁하면 들어는 줄 거야? 글쎄요. 제가 들어드릴 수는 있는 거예요? 형님처럼 아쉬울 거 없으신 분이 저한테 따로 부탁하실 게 뭐가 있나 싶어서요. 있지. 그러니까 동서한테 굳이 부탁을 하는 거겠지. 그리고 이건 동서밖에 못 해주는 일이야. 어때? 이 정도면 동서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 뭔데 그러세요? 더 궁금하게. 그럼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동서, 내가 3억 줄 테니까 서방님 좀 빌려줘.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3억이라니, 남편을 빌려달라니, 어디에요? 저희 남편을 3억이나 주고 데려다가 쓰실 일이 뭔데요? 뭐, 목숨 걸 만한 일이라도 시키시려는 거예요? 설마 목숨까지 걸게 하고 겨우 3억을 주겠어? 동서, 나를 너무 몰라본다. 그런 위험한 건 아니야. 그럼 뭔데요? 3억이나 주고 시키실 일이. 내가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지는 동서도 잘 알지? 그리고 내가 동서 부러워하는 것도. 나 꼭 아들 낳아야 해. 그러니까 서방님 좀 빌려줘.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고 하는 형님의 말에 저는 너무 놀라서 어버버거리며 대꾸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3억이나 주면서 남편을 빌려달라 그러더니 아들을 낳기 위해
내 남편이 필요하다는 게 무슨 말인가 싶더라고요. 무슨 헛소리인가 싶었던 제 표정을 보더니 형님이 저를 이해시키기 위해 더 설명을 하셨지만 그 설명 역시 제가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씨앗 좀 빌려달라는 거지. 나 마지막 기회로 인공수정이라도 할 생각이야. 서방님은 그때 필요한 거고. 우리 남편은 무슨 일인지 아들을 못 가져. 근데 서방님은 다르잖아? 이게 무슨 해괴한 소리인 건지 저는 형님이 제정신으로 하는 말인가 의심부터 들었습니다. 아들 가지겠다고 딸만 셋씩이나 낳으면 애 낳는 건 알겠다지만 아무리 아들을 갖고 싶다고 자기 시동생한테 그런 부탁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자은행 같은 것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 정자로 임신도 한다고 하니 저희더러 정자만 빌려달라고 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지 몰라도 저는 도저히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남이면 낫지 저희 남편 정자 빌려서 형님이 임신을 하시면 그게 저희 애인지 시조카인지 분간이나 가냐는 말이죠. 형님은 법적으로 다 가능하다며 저를 설득했지만 저는 이론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한 걸 떠나서 도의적으로 안 된다는 말이었어요. 나더러 그런 애 낳은 형님을 어떻게 보고 살으라는 건지 멀쩡한 아주머님이랑 딸들 두고 이게 무슨 생각인가 싶더라고요. 제가 반대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런 생각은 못할 것 같은데 뻔뻔하게 저런 생각을 하면서 심지어 3억이라는 돈으로 그런 큰일을 해결을 하려는 형님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동서지간이니 미친년이라고 쌍욕은 못했지만 속으로는 몇십 번도 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아들 못 낳아서 스트레스로 돌아버린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었죠. 그딴 돈 필요 없다고 내 남편 빌려줄 일이 없으니까 다시는 그런 말도 꺼내지 말라며 화를 내고 돌아온 저는 무슨 일로 형님을 만났는지 궁금해하는 남편에게 형님이 했던 말을 고스란히 전해주었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말을 하면서도 남사스럽고 어이가 없어서 제대로 말을 전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형님이라는 사람은 어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건지 별나도 너무 별난 형님이 이제는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3억? 와, 형수 정말 대단하다. 역시 난 사람은 난 사람이야. 그치? 우리랑은 생각하는 결이 다르네. 지금 그런 소리가 나와? 내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황당했는지 알아?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화도 못 냈다니까? 뻔뻔하게 3억 줄 테니까 당신 한 번만 좀 빌리자 그러는데 사람을 뭐로 생각하나 싶더라고. 우리가 그 돈 없으면 죽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남의 정자 빌려달라는 소리를 그렇게 쉽게 해? 그것도 자기 시동생한테? 형님은 뭐 돈이면 다 된다 생각하는 모양이지? 내가 정말 기가 막혀서 욕이라도 해주고 싶었어. 그래도 형수 통 크네. 3억이나 주신다 그러고. 그 정도면 그냥 한다 그러지 그랬어. 한 번에 3억을 벌 수 있는데. 와, 3억이면 그게 얼마냐? 우리가 몇 년을 벌어야 3억을 모을 수 있지? 형수님 생각보다 더 대단하시네. 미쳤어? 지금 3억이 중요해? 그래서 당신은 3억 주면 그런 짓도 할 수 있겠다 이거야? 당신까지 왜 이래 진짜? 어떻게 나를 두고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 누구는 그런 미친 소리 듣고 와서 열받아 죽겠는데 당신은 지금 나 혈압 더 올리려고 그러는 거야? 호떡집에 부채질하는 거야 뭐야? 아니, 나도 그냥 해본 말이지. 왜 그렇게 화를 내? 제가 열받아 죽으려고 하는 게 장난인 줄 아는 건지 남편은 3억이라는 말에 솔깃해서 말도 안 되는 그 일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형제끼리인데 뭐 어떠냐면서 말이죠. 적어도 남편은 내 편을 들 줄 알았는데 돈 앞이라 그런지 그런 정신 나간 이야기에 맞장구를 친다는 게 너무 어이없었습니다. 당신 혹시라도 그 얘기에 관심 가지고 솔깃할 생각 하지도 마. 그런 일 앞으로 입에 올리기만 해도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만에 하나라도 나 몰래 그런 짓 하면 어떻게 될지 알지? 나 우리 애들 데리고 이혼할 거니까 적당히 해. 나도 그냥 농담이라니까 그러네. 화 풀어, 여보.
남편도 농담이라고는 했지만 저는 그런 농담을 듣는 것조차 불쾌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일이 있으면 이혼할 거라고 엄포까지 놓았죠.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저는 그 일로 괜히 남편과 일주일 동안 냉전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다 미친 형님 때문이라는 생각에 당연히 형님에게 원망이 들었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형님을 이해할 수 없어 그 일로 형님과 더 멀어지며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댁에서는 마주쳐야 했지만 제가 일부러 둘이 있는 자리를 피해버리고 형님과 따로 말도 안 섞었거든요. 그런데 2년 뒤 형님이 갑자기 시댁에 좋은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라며 임신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돈 많고 여유도 있다 그래도 어떻게 자식 넷을 낳아 기르나 싶은데 아들을 낳겠다는 각오가 대단한 건지 겁도 없이 넷째를 임신한 형님이셨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도 딸이면 어쩌려고 그러나 싶은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형님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아이가 아들일 거라 확신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분명 아들이야. 정말 확실해. 병원에서 확인받기 전부터 아들이라 확정하는 형님을 보며 저는 의아했지만 그만큼 간절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출산을 했다는 형님 소식에 인사를 하러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새벽부터 달려가 계신 탓에 아침에 이야기를 들은 제가 더 늦장을 부릴 수가 없었어요. 저는 당연히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가려고 생각했죠. 근데 이놈의 남편은 같이 가자는 말을 들어놓고도 연락이 되지 않는 겁니다. 친정일도 아니고 시댁일에 그것도 제가 껄끄럽게 생각하는 형님의 출산 축하 자리에 간다는데도 저를 혼자 보내려는 건지 연락도 안 되고 기척도 없는 남편 때문에 저는 출발 전부터 이미 기분이 상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연락이 안 되는 남편을 하염없이 기다릴 수도 없었기에 저는 혼자서라도 병원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신 초기부터 아들일 거라고 확신을 하고서 임신 기간 내내 무조건 아들이라며 말하던 형님의 예상이 맞았을지 저도 무척 궁금했어요. 형님이 아들을 낳던 딸을 낳던 제가 상관할 일은 아니지만 같은 엄마 입장에서는 만약 이번에 막내가 아들이 아니라면 형님도 더 이상 임신은 어려우실 텐데 싶어서 신경이 쓰였습니다. 게다가 또 아들 출산에 실패해서 몇 년 전 그때처럼 저한테 이상한 요구를 한다면 그것도 그것대로 곤란하다 싶어 차라리 아들이기를 바라야겠다 싶었죠. 궁금한 마음에 미리 가셨던 시부모님에게 먼저 여쭤볼 수도 있었지만 그랬다가 혹시나 아들이 아니라 또 딸이라고 하면 괜히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이 될까봐 선뜻 말을 꺼낼 수도 없었어요. 어차피 가면 알게 될 거다 싶어 저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늘 고급으로만 입고 먹는 형님 취향에 맞는 선물이 뭘까 적당하게 고르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났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도 여전히 전화 한 통 없는 남편 때문에 또 화가 치밀었지만 남편과 싸우는 건 집에 돌아가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형님의 출산을 충분히 축하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백화점에서 거금 주고 산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과일을 사는 게 잘한 일인지 형님한테는 별것도 아닐 텐데 괜히 비싼 돈만 쓰고 구생은 못 맞추는 건 아닌지 고민하다 보니 금방 병원까지 도착을 했죠. 든든한 친정을 둔 형님답게 넷째 아이 출산에도 특시를 쓰시는 형님 덕분에 병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병실로 들어가려 문을 열게 된 순간 저는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잔뜩 부은 몸으로 아이를 품고 안고 있는 형님과 그 옆에 다정한 모습으로 꼭 붙어있는 저희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아이 부모라도 되는 양 꼭 붙어서 하하호호 아이를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에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졸도하고 말았습니다. 남편 놈이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됐던 게 이런 이유였구나 싶은 마음에 충격이 더 컸죠. 과일 바구니가 엎어져
비싼 과일들이 뒹구는 꼴을 보며 저는 의식을 잠시 잃어야 했습니다. 사람이 가끔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실신을 한다 그러더니 건강 체질이라 평생 그런 일 한 번 없었던 제가 그렇게 쓰러질 줄은 저도 몰랐어요. 그 광경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충격이었으면 제가 그 꼴을 보자마자 기절을 했을까 싶더라고요. 그때 병실 안에서 단둘이 부부처럼 아이를 보듬는 제 남편과 형님의 모습에 저는 기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들이라면 형수님이랑 서방님 사이에 같이 있을 수도 있겠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상황이 너무 달랐잖아요. 안 그래도 형님이 저더러 3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내밀면서 남편을 빌려달라는 황당무계한 소리까지 했었고 그 일에 돈 욕심이 나서 솔깃해하던 남편이었는데 그 일 때문이라도 저는 두 사람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얘기도 듣기 전에 무조건 아들이라며 확신하던 형님의 모습이 제게 더 확신을 갖게 만들었죠. 최근 몇 달 동안 일 핑계로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고 유난히 바빠 보이던 남편의 수상한 행동부터 그날 역시 연락 없던 남편 때문이라도 저는 그 광경이 그냥 넘어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다 떠나서 애초에 형님이랑 저희 남편이 한 공간에 둘이 있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어요. 평소에 가족들 모임에서도 둘이서는 말 한마디 섞지를 않고 형님이 그동안 장사하는 저희 남편 은근히 무시하고 철없는 동생처럼 생각하는 것도 다 알고 있었으니 그 둘이 다정하게 같이 있다는 건 저한테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필 그런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으니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때 제가 기절하기 직전까지 했던 생각은 딱 하나였어요. 아, 기어이 남편 놈이 돈에 눈이 멀어 자기 씨앗을 팔았구나. 그게 아니고서는 남의 자식을 보면서 그렇게 애달고 사랑스러운 표정을 지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놀라움인지 황당함인지 분노인지 몰라도 머리가 삐쭉 설 만큼의 충격을 받고 남의 병실 바닥에 기절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나마 병원에서 쓰러진 걸 다행이라 해야 하는지 저는 얼마 뒤 형님 병실의 간이 침대 위에서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어지러움을 느끼며 눈을 뜬 제가 처음 발견한 건 다름 아닌 저희 남편이었어요. 여보, 정신이 들어? 나 알아보겠어?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형수 병문안 와서는 당신이 쓰러지는 게 어디 있어? 내가 누구 때문에 쓰러졌는데 이제 와서 내 걱정을 한 척하는 남편의 가식적인 행동이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이런 가식을 떠는 건지 그 뻔뻔한 연기력이 정말 배우로 당장 데뷔해도 좋겠더라고요. 덕분에 더 열이 받은 저는 혈압이 올라 또 쓰러지려 하는 걸 겨우 버텨내며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편 너머로 저를 걱정하는 저희 남편의 얼굴이 또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이 둘이 된 상황에 저는 제가 혹시 꿈을 꾸는 건가 싶었습니다. 기절했다가 일어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직 잠에 들어 있는 건가 생각했죠. 그게 아니라면 왜 내 눈앞에 남편 놈이 둘이나 되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제정신이 아니라 생각하며 정신을 차리려고 제 뺨을 때려버렸습니다. 이게 꿈이라면 아프지도 않을 거고 꿈이 아니라면 한 대 아프게 맞고 얼른 정신을 차리고 싶었거든요. 짝 하며 제가 큰 소리 날 만큼 제 뺨을 때리자 남편이 놀라며 제 손을 막아내더군요. 당신 왜 그래? 진짜 어디 아파? 왜 갑자기 자기 얼굴을 때려? 그러지 마. 그러다가 다치겠어. 뭐야, 아프잖아. 그럼 나 지금 꿈꾸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현실인 거야? 무슨 말이야? 기절했다가 일어났더니 아직 정신이 없어? 여보, 정신 좀 차려봐, 어? 현실이긴 한데 내가 아직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나 당신이 둘로 보이네?
내가 당신 때문에 추격을 받기는 많이 받았나 봐. 어이가 없으려니까 진짜. 당신 뭔데? 뭔데 형님이랑 둘이 애 끌어안고 있었어? 그건 또 무슨 말이야? 형수님이랑 내가? 그럴 리가. 내가 기절 좀 했었다고 내가 정신까지 나가 보여서 그래? 내가 누구 때문에 쓰러진 건데? 당신 때문이잖아. 당신이랑 형님이랑 둘이 다정하게 붙어있는 꼴 보고 기가 막혀서. 이러려고 하루 종일 연락도 안 됐냐? 나 속이고 여기 와서 있었어? 왜? 네 새끼 낳은 것도 아닌데 뭐가 궁금해서 여기서 둘이 같이 있었는데. 당신 설마 그런 건 아니지? 진짜 그 3억 탐나서 그런 짓 한 거야? 그래? 여보, 왜? 내 말이 맞아서 당황스러워? 아니라고 잡아떼면 괜찮을 줄 알았어? 결국 제 의심이 맞았던 건지 남편은 따져 묻는 제 말에 대꾸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제가 예상한 게 맞았구나 확신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3억에 눈이 멀어 자기 씨를 형수한테 팔고 그 자식이 궁금해서 한달음에 달려와서 붙어 있었다는 걸 말이죠. 그렇게 생각한 저는 너무 허망하고 끔찍해서 당장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돈이 아쉽다고 해도 설마 그런 짓을 할 줄은 몰랐는데 나랑 상의 한마디 없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남편에게 저는 환멸이 날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가만히 있던 형님이 제 말을 가로챘습니다. 동서, 일단 진정 좀 해봐. 나더러 지금 진정을 하라고요? 지금 제가 어떻게 진정을 할 수 있어요? 형님, 제가 절대 안 된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죠. 아무리 아들을 갖고 싶다고 해도 어떻게 자기 시동생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동서가 지금 뭔가 오해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거 아니야. 아니라고요. 그럼 갑자기 대면대면하던 시동생이랑 사이가 좋아져서 둘이 갓난쟁이 끌어안고 정답게 있었어요. 그 말을 저더러 믿으라고요? 동서, 내가 누구랑 그러고 있었다고? 내가 서방님이랑? 남편과 똑같이 저를 속여먹을 생각인 것 같은 형님 모습에 저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다들 나를 작정하고 속이려는 걸 보니 이러다가 저 혼자 정신병자가 될 게 뻔해 보였어요. 그게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고개를 들어 올리는데 정신없이 말하다 보니 남편이 또 둘러 보이는 겁니다. 아니, 지금 내가 정신이 없어서 헛것이 보이는데 여기 내 남편이 있잖아요. 아니, 근데 왜 계속 남편이 둘러 보이는 거야? 재수씨, 그거 동식이 아니고 저예요. 내가 남편을 두 명으로 착각해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서 있던 남편이 저더러 재수씨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내가 헛것을 보고 있는 건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 말이 더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왜 저희 남편이랑 똑같이 생긴 건지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아주버님? 동서, 나랑 같이 있던 사람 우리 남편이었어. 아까 동서가 병실 문 열고 들어왔을 때도 나랑 남편이랑 둘이 있었는데 동서가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피칸이 쓰러지더라고. 아무래도 동서가 우리 남편 보고 놀란 모양인데 우리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남편... 그럼 진짜 저희 남편 똑 닮은 저 사람이 아주버님이시라고요? 어떡해요? 둘이 형제라고는 하지만 평소에는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그렇게 닮은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지금은 무슨 쌍둥이를 붙여놓은 것처럼 똑 닮은 두 사람의 모습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나마 그게 남편이 아닌 아주버님이었다고 해서 다행이라 생각하면서도 아주버님의 바뀐 모습에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길래 못 본 사이에 아주버님이 남편이랑 일란성 쌍둥이 같은 모습이 되었는지 저는 도통 짐작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저 혼자만 모르고 있던 건 아니었는지 남편도 자신을 닮은 형의 모습에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형, 살이라도 뺐어? 뭘 어쨌길래 갑자기 나랑 얼굴이 똑같아진 거야? 나도 진짜 귀신 보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나도 이렇게 놀랐는데 이 사람은 어떻겠어? 여보, 많이 놀랐지? 당신도 진짜 몰랐던 거야? 그럼 여태 어디 있다가 온 거야? 일이 좀 바빠서 시간을 못 보고 있다가 부랴부랴 달려왔지. 당신이 전화 안 받길래 먼저 갔구나 싶어서 병원으로 왔더니 당신이 이렇게 누워있고 애 낳은 형수님은 되려 당신 걱정하고 있잖아. 나도 쓰러진 당신 때문에 놀라서 형 얼굴 볼 수도 없었네. 아무튼 형, 말 좀 해봐. 그게...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각오를 했는데도 말하기가 어렵네. 됐어. 내가 설명할게. 동서나 서방님한텐 죄송한 일이지만 일이 그렇게 됐어요. 뭐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설마 아주버님 얼굴 저렇게 된 게 형님 작품이에요? 미안해, 동서. 동서가 남편은 못 빌려준다며. 그러니 나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어떡해. 서방님 얼굴이 아들복 많은 관상이라니까 씨앗 대신 얼굴 좀 빌렸어. 뭐라고요? 얼굴을 빌려요? 그럼 정말 사진이라도 들고 가서 아주버님 얼굴을 저희 남편 얼굴처럼 성형이라도 했다는 거예요? 남편 빌려달라는 말까지 들었으니 더 놀랄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형님은 언제나 제 예상을 뛰어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못 빌려준다 그래서 도리가 없었다면서 아들복 많은 저희 남편 얼굴대로 자기 남편 얼굴 관상을 바꿨답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아들을 꼭 낳을 수 있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저는 임신 기간 동안 아이의 성별을 확신하며 자신만만했던 형님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그런 미신 가지고 도박을 하나 싶은데 형님 입장에서는 그게 미신이 아니라 확신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하기사 애초에 제가 아들만 낳은 건 남편 덕이고 자기가 딸만 낳은 건 아주버님 탓이라며 둘이 한 뱃속에서 나온 자식인데 저희 남편만 아들 가질 복을 타고난 거라고 생각해서 남편까지 빌려달라 했던 형님이었으니 그런 사주팔자도 철석같이 믿었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하는 바람에 그런 거라도 붙잡지 않으면 못 견뎠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싶어 기가 막히기만 한데 형님은 정말 그 덕분에 아들을 낳았다고 생각하는지 다 그 덕분이라며 만족을 하고 계셨어요.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동서. 근데 미리 말했으면 동서가 허락했겠어? 우리 딴에도 어쩔 수가 없었어. 그래도 덕분에 아들 낳았잖아. 어느 정도는 동서랑 서방님 덕분인 거지. 동서도 드디어 아들 조카 봐서 좋지 않아? 그래도 뭐 형제끼리 얼굴 좀 닮을 수도 있는 거지. 이미 벌어진 일인데 이런 걸로 섭섭해하지 말자. 내가 얼굴값은 제대로 쳐줄게. 뭐라고요? 형님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나 정말 형님같이 황당한 사람은 처음 봤어요. 전에는 내 남편을 내놓으라더니 이제는 남의 얼굴까지 도둑질하고. 이게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뻔뻔하게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형님 때문에 저는 또다시 기절할 지경이었습니다. 대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저런 생각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황당한 짓을 거침없이 하는 형님이 완전히 미쳤구나 싶기까지 했어요. 얼굴값은 뭔지 이번에도 대충 돈으로 무마하려는 형님의 행동에 울분이 터졌죠. 대체 얼굴값이 뭔데요? 형님은 뭐든 다 돈으로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뻔뻔한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면 어떻게 이런 짓을 해요, 진짜! 여보, 너무 그러지 마.
형수님도 그렇고 당신 몸도 안 좋은데 일단 집에 가자. 응? 제가 형님에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대들자 남편이 오히려 저를 말리며 집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정작 얼굴 뺏긴 건 자기이면서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지 제가 너무 흥분했다며 저를 진정시키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병원에서 쫓겨나기 전에 병실을 벗어날 수밖에 없었고 남편에게 억지로 끌려가듯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있는 걸 보니 아까처럼 화를 낼 수도 없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저히 진정되지 않는 속을 냉수로 달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와 달리 남편은 너무 태연하게 있는 거죠. 뭐야? 당신은 화도 안 나? 아까 그 꼴 보고 아무렇지도 않아? 아니,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수가 있어? 뭐, 아들 낳을 관상? 나 참 살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미신은 처음 들어봐. 아니, 그런 미신을 믿는다고 쳐도 아들 낳는 관상 바꾸겠다고 자기 남편 성형까지 시킨 사람은 다시는 없을 거야. 형님, 진짜 가끔 제정신 아니다 싶었지만 이렇게까지 이상한 줄은 몰랐어. 그래놓고 뭐? 얼굴값을 쳐줘? 자기네 집 졸부라고 자랑이라도 하는 거야 뭐야? 원래 졸부들은 다 그렇게 이상한 건가? 목표를 향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 당신도 너무 열내지 마. 이미 벌어진 일인데 이제 와서 우리가 화낸다고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 형수나 형이 무슨 생각인지는 몰라도 자기들도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형수님이 아들 한번 낳아보겠다고 절이고 교회고 별짓 다 했던 거 당신도 알잖아. 우리야 줄줄이 든든한 아들만 있으니 그런 심정 모르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자. 그리고 전에 그런 소리까지 했던 형수가 겨우 관상 정도 훔쳐간 거면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형제간의 얼굴 좀 닮은 게 뭐 대수인가? 어머니 아버지도 이제 아셨을 텐데 별 말씀 안 하신 거 보면 다들 별 생각 안 하는 걸 거야. 나는 별 생각해. 당신이랑 똑같은 얼굴 가진 아주버님 쳐다봐야 하는 내 기분 당신이 알아? 내가 오죽 놀랐으면 아까 남의 병실에서 기절까지 했겠냐고. 당신은 대체 누구 남편이야? 당신 이번에도 또 형님 편이야? 왜? 형님이 말한 그 얼굴값 받고 싶은 모양이지? 그래? 아니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사례라도 받으면 좋지 않아? 내 얼굴인데 내가 얼굴값 좀 받으면 뭐 어때? 당신 진심이야? 얼굴 뺏긴 걸로도 모자라서 그 돈 진짜 받으려고 그래? 여보, 우리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말자. 세상 살다 보면 별별 일 다 있는데 목숨값도 아니고 얼굴값이 뭐 어때서 그래? 당신 왜 그래? 갑자기 사람이 왜 이렇게 돈 욕심이 많아졌어? 내가 뭘?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준다는데 뭐하러 안 받아? 그렇다고 자존심도 없이 그걸 받아? 당신 원래 돈 욕심 많은 사람도 아니잖아. 근데 왜 그러는 거야 진짜? 돈 그렇게 필요하면 내가 줄게. 얼만데? 얼마가 필요한데? 아유, 됐어. 당신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래. 당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돈 안 받을 테니까 화 풀어, 응? 그래도 이미 엎어진 물인데 우리가 열낸다고 좋을 것도 없잖아. 그냥 불쌍한 처지 이해해주고 말자. 그렇게 싫으면 형수 안 보고 살면 되지 뭐. 남편이 그렇게 수습해서 겨우 마음을 풀기는 했지만 저는 또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별 말씀 없으시던 시부모님마저도 형님 편을 드셨거든요. 어머니, 이건 정말 아니지 않나요? 이대로 넘어가실 거예요? 그래, 둘째 네 심정은 이해한다. 우리도 걔 얼굴 보고 얼마나 놀랐다고. 근데 걔들도 오죽하면 그랬겠냐. 그동안 나 때문에 큰애 고생이 얼마나 많았어. 하물며 친정에서도 아들 못 낳았다고 그런 수모를 겪었는데 걔가 얼마나 아들을 갖고 싶었으면 그랬겠어. 그러니까 기막혀도 우리가 조금 이해해주자. 그래도 덕분에 좋은 소식 있었잖니, 어?
남편이나 시부모님들이나 왜 다들 이 일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정말 내가 속이 좁아서 이러는 건가 생각할 정도였죠. 남편 말대로 제가 열을 낸다고 이제 와서 상황을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못 본 꼴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왠지 모를 찝찝함이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속은 아무도 몰라주는 건지 다른 식구들은 전부 형님이 낳은 늦둥이 아들 소식에 행복한 웃음만 짓고 있었어요. 심지어 요즘 세상에 백일잔치를 누가 한다는 건지 시댁 식구들 다 불러 백일잔치까지 벌이더라고요. 당분간은 형님 보고 싶지 않다 싶어서 일부러 시댁도 따로 가고 피해 다녔는데 시어머니가 하도 오라고 당부를 하시니 안 갈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3달 만에 다시 형님을 만나게 되었고 저는 그 옆에 제 남편과 똑같은 얼굴로 서 있는 아주버님을 다시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 낳았으니 다시 성형이라도 하면 안 되는 건지 보면 볼수록 그 얼굴이 참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시부모님마저도 달라진 장남 얼굴에 낯설어 하셨지만 그런 불편한 상황들도 귀하게 얻은 어린 장손의 재롱 앞에서는 아무 문제도 아닌 듯 보였습니다. 동서, 아직도 기분 상했어? 이제 기분 좀 풀어. 동서가 그렇게 죽상을 하고 있으면 나라고 마음이 편하겠어? 그럼 형님은 제 입장이면 아무렇지 않으시겠어요? 그래, 동서 마음 알아. 내가 이해 안 되겠지. 뭐 저런 여자가 있나, 저렇게까지 아들을 낳고 싶다 징그러울 거야. 근데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이해 좀 해주면 안 될까? 동서야 걱정 없이 아들만 낳았으니 모르겠지만 나는 평생 아들 하나 가져보는 게 소원이었던 사람이야. 덕분에 소원 풀었고 동서 덕이라 생각해. 동서는 내가 믿겠지만 나는 동서한테 고마운 마음 많다니까? 그렇게 말을 하던 형님은 제게 또 돈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살해한다는 거 그냥 받는 게 어때? 별일 다 겪고 기분 상할 만큼 상했는데 뭐라도 받는 게 있어야 동서도 괜찮아질 거 아니야. 내가 당장 내일이라도 보답할게. 저번에 말했던 3억이면 어때? 나쁘지 않지? 형님, 진짜 저 끝까지 놀리시는 거예요? 3억이라고 하면 제가 그 큰 돈에 눈이 멀어서 감사합니다. 넙죽 받을 줄 알았어요? 저 그 돈 안 받을 거니까 더 말도 꺼내지 마세요. 진짜 형님 이런 것 때문이라도 저 앞으로 형님이랑 아주버님 못 보고 살겠네요. 자기한테는 3억이 껌값이나 되는 건지 남의 마음을 돈으로 사려는 형님 태도에 지긋지긋했습니다. 결국 나 정도는 돈으로 정리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남의 잔칫날 깽판을 치고 싶지 않아 참아보려고 했지만 참다 울분이 터진 저는 그런 형님에게 냅다 소리를 지르고 남편을 시댁에 두고 혼자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영문 모르고 저를 쫓던 남편은 시부모님 품에 안겨 놀고 있던 아들들 때문에라도 저를 쫓아올 수 없었죠. 그런데 얼마 뒤 저는 남편이 제 대신 형님에게 그 돈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보, 나 그 돈 받았어. 당신이 먼저 알기 전에 미리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근데 그냥 받는 것도 아니고 일종의 위자료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될까? 응? 뭐? 당신 미쳤어? 그 돈을 왜 받아? 진짜 당신 왜 그러는 건데? 나한테 뭐 억하심정이니 다들? 나 미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그런 거 아니야. 나 그 돈 진짜 필요했어. 사실 나 그동안 바빴던 거, 나 그동안 가게 일하면서 아르바이트 다녔던 거야. 지금 가게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돈이 좀 필요했거든. 그 돈 3억이면 나한테는 목숨값이나 마찬가지야, 여보.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당신이 나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남편의 얘기에 갑자기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집에 꼬박꼬박 생활비 가져다주고 별 걱정 없이 놀러 다니기에 별일 없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여태껏 가게일 하랴 아르바이트 하랴 밤낮 없이 혼자 고생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제가 걱정할까봐 그런 사실을 숨기고 혼자 고생을 자처했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더 이상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가게 사정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는데 그 돈 벌어줄 수도 없는 제가 남편을 나무랄 수 없었죠. 결국 남편의 사정을 알게 된 저는 어쩔 수 없이 형님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그 돈 받고 형님네를 용서를 해야 하나 싶어서 찝찝했지만 안 받는다고 달라질 사정도 아니었기에 남편 말대로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남편한테 다른 소식도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형 얼굴 다 갈아엎은 것도 아니야. 쌍꺼풀은 하기는 했는데 코랑 이마는 필러 맞았고 이마랑 턱에 보톡스 맞은 거 말고는 뭐 별것도 없대. 들어보니까 그런 거는 시간 지나면 다 빠진다며. 아마 시간 지나면 당신도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진짜 그런 건 신경 쓰지 말자. 애초에 기분 나빴던 건 똑 닮은 아주머님 얼굴보다 그런 행동을 한 형님 때문이었지만 대가까지 받은 이상 저도 더는 형님을 나무랄 수 없었어요. 남편 말대로 시간이 지나면 제 화도 가라앉고 언젠가 형님을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냐 생각하며 당장은 저희 식구들과 남편만 생각하기로 했죠. 그렇게 남편은 형님에게 받은 돈으로 상황을 해결했고 덕분에 저희 가족에게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남편 상황이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지만 덕분에 직원도 쓰고 집에 오래 붙어있는 남편을 보니 돈을 받기를 잘했다 싶더라고요. 돈이야 빌려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저희도 괜히 빚지는 것보다는 그 편이 나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남편 말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다행인 건지 남편의 사업은 별 무리 없이 잘 해결되어 갔습니다. 물론 한동안 형님과 아주버님 보는 일은 여전히 껄끄러웠지만 1, 2년쯤 지나니 전보다는 낫더라고요. 마음을 내려놓아서 그런지 이해해보려고 노력을 한 덕분인지 이제는 형님이 왜 그렇게까지 했었을까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면 형님도 아주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건 아닐 거라 생각해요. 제가 그 입장이 안 되어봤으니 형님 심정을 다 알 수도 없는 거고 사람이 벼랑 끝에 몰리면 이상한 생각을 하기 마련이니까 가족 간의 그 정도 치부는 이해해야 한다 싶더라고요. 언젠가 저도 벼랑에 몰려 무슨 짓을 할지 모르지만 그때는 형님이 제 사정을 봐주시는 날이 오겠죠. 남들 보시기에는 개판이다 싶어도 식구들끼리는 허물을 덮어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미운하고나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게 가족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